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총서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내용에서 좋은 내용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좀 적용하기 딱 좋은 그런 내용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유럽 증권계의 위대한 유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최후 역작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책이라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설적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책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기사들 오늘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 라는 이제 처음 그 질문에 바로 답을 좀 드리면, 그 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뱀이 마술사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의 최면에 걸려 있다. 그러나 돈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조금 제가 해석을 하자면, 돈을 뜨겁게 갈망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고, 또 그 종목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이제 돈에 대한 갈망이 있음으로써 노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돈을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차갑게 다뤄야 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고, 또 그것들을 이제 얻는 쾌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오는 파생되어지는 그 독소가 있잖아요. 늘 돈에는 이제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차갑게 다루어야만, 그러니까 돈에서 우리가 돈에 취하거나 매몰되지 않아야 다음에서도 정말 맨정신으로 다시 그런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때도 계속해서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성공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다. 근데 돈을 한번 벌고, 가령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번에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의 큰 돈을 벌었다 하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뭔가 그 돈에 이제 취해서 매몰돼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좀 뭔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돈을 벌음으로 인해서 가족을 좀 뭔가 등지거나 친구를 등지거나 뭔가 유혹에 빠져서 그런 이제 매몰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결국에는 그 집안이 건강하고 자신 스스로의 건강이나 주변의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다음에 또 투자를 해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이 무너지고 나면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이제 그 책의 제목으로 담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없어지기는커녕 유감스럽게도 점점 더 커지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이 소위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기자들이나 사회에서 그들을 투자자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나는 그런 호칭을 쓰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형적으로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를 하는 분에 대한 이제 펌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상종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정도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동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되게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양분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는 0과 1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투자도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사실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읽은 책 구절을 제가 좀 메모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챕터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떤 챕터냐면, 챕터 이름 자체가 증권 심리학이라는 챕터고요. 사실 전반적인 다른 내용들을 보면 장기 투자를 해라, 어떤 이런 돈과 심리, 금리와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투자 서적에서 제일
그 중요하게 보는 챕터가 이런 좀 심리학 관련 챕터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 주식에서 투자를 하고 했었을 때도 실패를 했던 구간들, 그리고 돈을 잘 벌었던 구간에 늘 그 심리라는 게 좌우를 했었거든요. 돈을 벌었던 구간에서는 심리를 흔들리지 않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그래도 믿음이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잘 버티고 또 그랬기 때문에 수익을 잘 냈었는데, 한때는 또 심리에서 무너져 가지고 뭐 전반적인 뭐 전 세계의 어떤 위기라든지 한국의 뭐 전쟁설이라든지 이런 위기에 뭐 아는 지인의 뭐 어떤 누구의 정말 특급 정보에 막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거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좀 증권 심리학 관련된 부분만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전반적인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책 같은 경우에 한번,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증권 심리학 챕터에서는 어떤 물음으로 시작을 하냐면, 당신은 부하 뇌동파인가 소심파인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부하 뇌동파, 딱 들어도 뭔가 달달달달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잘못 샀나?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와, 이건 대박이네, 계속 올라가겠네, 이런 게 이제 부하 뇌동이죠. 그리고 소심파는 말 그대로 뭔가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보면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나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른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시장 기술을 여러 증권 수학자들이 개발해 온 차트나 오실레이터, 모형 등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기술적 이해는 다음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 과연 증권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정말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과연 증권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암호화폐라고 한 비트코인이나 뭐 XRP나 이더리움이 대부분 누구 손아귀에 있는가? 라는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아 나는 주식 투자자를 부하 뇌동파와 소심파 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 소심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하 뇌동파 덕분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은 부하 뇌동파에 속한다. 그러면 부하 뇌동파와 소심파는 어떻게 다른가? 소심파는 옛날 프로이센 몰트게 원수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 네 가지 요소, 즉 4G를 가지고 있다. 4G란 골드,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 그러니까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좀 읽어보면 돈이라는 이제 네 가지 중에 돈을 좀 이야기하면, 이 전설적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도 정말 큰 손실이 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1950년대 체험한 경험인데 매우 쓰라린 것이었다고 해요. 당시 뉴욕 증시는 상승 국면을 타고 있었는데 나는 전기와 컴퓨터 부분을 유망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관련 기업 주식을 샀다. 그때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나의 한계를 넘어 신용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즉 주식으로 치면 미수를 사용을 한 건데, 암호화폐로 치면 뭐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뭔가 암호화폐를 사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통장 아니면 뭐 친구한테 돈을 빌리던 이런 이제 신용으로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는데 그는 이제 전쟁 영웅이어가지고 대단한 위세를 누리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1955년 아이젠하워에게 심장마비가 왔었대요. 그래서 다음날 월스트리트 주가가 10%에서 20%까지 떨어지는 폭락을 보였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마치 얼마 전에 트럼프 대선에서 힐러리가 안 되고 트럼프가 돼갖고 폭락을 한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불확실해져서 당시에 증거금을 더 내야, 주식이 이제 떨어지니까 주식에 증거금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만 했고 큰 손해를 보고야 말았대요. 그래서 신용으로 주식을 샀던 많은 동료들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아이젠하워가 며칠 지나서 건강을 회복하자 증시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곧 옛날의 시세를 회복하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시세가 10배나 올랐는데 내게는 이미 이제 버스가 떠난 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제 감상, 이건 제 감이에요. 암호화폐 상승장이 2020년 머지않아서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승장이 왔을 때도 우리가 가령 돈을 1,000만 원 넣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승장이 와서 2배 가고 3배 가고 5배 가고 이제 10배 갈 것 같아서 1,000만 원 투자하던 사람이 몇 천만 원 더 투자하는 이런 우를 범하면 결국에 지금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조차도 범했던 그런 실수를 우린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투자를 만약에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분할로 계속 꾸준히 사시고, 그리고 공포에 사실 줄도 알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커피를 4,000원에 마시던 커피를 2,000원에 할인한다고 만약에 못 마시면 그건 내가 애초에 4,000원의 커피를 마셨던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제 오랫동안 터널에서 견뎌낸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견뎌낸 시간 이후에 결국에 엔딩이라는 것은 엔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공포에서 계속 매수한 사람은 아무리 매도를 잘 못해도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반은 이제 맞고 반은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대부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탐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더 두고 보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네 다시 올라갈 것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장까지 맞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 그 엔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엔딩을 하실지는 사실 지금까지 견뎌오신 건 대단하긴 하지만 앞으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의 그 지금부터 세워두신 매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정말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정말 기계적으로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정말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대략 나는 리플을 10,000원에 만약 팔 거야, 뭐 아니면 XRP 10,000원에 팔 거야, 비트코인은 뭐 1억에 팔 거야,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다음 고점이라고 예상되는 높은 가격, 이건 정말 임의로 그냥 이야기 드린 건데, 그 가격에 만약 생각하신다고 하면 뭐 XRP를 3,000원에 난 10%를 팔 거야, 그다음 4,000원에 10% 팔 거야, 아니면 5,000원에 10% 팔 거야,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그냥 매도에 걸어 두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 자율 의지에서 벗어나서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내가 얼마 가면 팔 거야 해서 팔았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건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건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자율의지보다 기계적으로 내가 지금 계획해놨던 그거대로 그냥 걸어놓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돌았는데 다시 이제 두 번째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오면, 증시에서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한 끝에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등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번역을 한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귀에 박히진 않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약간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증시에서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 그러니까 증시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한다, 생각은. 근데 이제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 주식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한 대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사놓고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나, 내가 이 암호화폐를 왜 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뭔가 투자할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게 맞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이 대략의 저점인 건지, 사이클상 지금이 과열 구간 아닌지, 이런 생각을 꼭 하고 해야 고생을 안 한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일단은 질러놓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책을 보면서 사이클상 고점에 내가 샀구나, 주식에는 이런 사이클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고 사고 났는데 사고 나서 불안하니까 XRP가 뭐하는 뭐하는 이제 코인인지 리플사가 뭐하는 덴지 비트코인 도대체 무슨 기술로 이루어졌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행과 후행이 있는데 꼭 선행으로 먼저 지식 정보를 하고 나서 하면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후행으로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상승장 때는 또 한 번 물갈이가 일어나고 뭐 메이저들은 계속 살아있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시장의 수용성이 이제 빨리 이제 스며들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꼭 선행해서 투자하기 전에 꼭 부안해동파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때는 소신파로 정말 미리 서치를 다 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되게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아인슈타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그 문구를 보고 굉장히 뇌리에 빵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곱씹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왜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대부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세상의 대중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언론이나 여러 매체들에선 다 암호화폐는 일단 굉장히 투기성이고 사기라고 하고 웬만한 모든 것에서 다 위험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하이 리턴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투기로만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사실상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번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있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건 어떤 거냐라고 보면 자신만의 확고한 상상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이거를 특히 비교하면 지금은 이제 XRP나 리플사의 지식이 그나마 좀 나왔지만 이번 상승장 그러니까 지금 아닌 몇 년 전 상승장 때는 리플사가 이 정도까지 그 뭔가 실용적이나 실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그랬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지식보다는 상상력에 더 의존을 해서 상상력이 확신으로 만들어졌어야만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끝까지 수익률을 취할 수 있으려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왜 앞으로 경제 위기에서 사람들이 이걸 쓸 거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뭔가를 써보고 같이 이동을 해봤을 때 정말 큰 돈이 아무 수수료 없이 돈이 가는 걸 체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믿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대중이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구가 지금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정말 몇십 년 전 이제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역시나 주식시장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고 섬유 산업에 투자하고 할 때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상상력이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을 이제 불안감을 흔들리는 걸 막아줬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제가 뭐 XRP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수많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세상이 바뀌고 블록체인이 얼만큼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사실상 이게 제 방송을 떠나서 그냥 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생활과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그 24시간 중에 제 방송을 보는 뭐 30분이나 이 시간 떠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력과 단절되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보내시기 때문에 점차 또 금방 희미해져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자꾸만 불안감이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여러 뭐 대중이나 언론들 통해서 불안감이 이제 음습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구를 기억을 하셔서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이 문구를 꼭 기억을 하셔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현 시대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 같고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가 바뀔 세상을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암호자산 시장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이야기를 좀 보면, 투자라는 것은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다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에게서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운다. 이게 제가 봤던 많은 주식 구루들 사이에서 대부분 이런 거의 같은 문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린 99%의 대중이 반대로 역발상이잖아요. 대부분이 강한 혼란이 오고 시장에 불안이 오면 불안해갖고 이제 대부분 팔아치우고,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치우고 하는 와중에 본질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라는 것은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근간,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 한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초만 봐도 그렇고 그냥 시간을 주면 알아서 그냥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계속 변동이 있는 거고, 특히나 올해 초 대비해서 가격이 빠진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이따가 좀 나름의 어떻게 보면 XR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몇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XRP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격이 더 빠졌죠. 하지만 XRP 같은 경우 보면 건물의 기초가 정말 튼튼하고 올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냥 시간 문제고 여러분들이 잊고 지내고 일상생활에 집중하시다 보면 가격은 알아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여러 번 이제 누차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XRP나 비트코인 안 사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기존에 이미 투자하고 계시고 이 암호자산 시장의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모든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XRP 같은 경우나 저도 비트코인으로는 당연히 올해도 계속 초에도 사고 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지만 XRP는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저 역시도 마이너스죠. 근데 저는 정말 1% 역시도 불안한 부분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리플사에 투자 안 할 때는 제가 확신이 없어 투자를 안 했고, 지금은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단 1%도 지금은 제가 마이너스 몇 프로 되었고 있고 한 게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른지, 그러면 내가 시간만 흘려보내고 시간만 켜켜이 잘 쌓으면 되는 거다 라는 이제 생각에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지 스스로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또 내용인데, 기술적 이해, 즉 이제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에 달려 있다라고 해요. 증권이,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소심파 투자자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하내동파 투자자 수중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권이 부하내동파 수중에 있으면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어도 증시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바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나쁜 이제 악재 소식이 나오면 막 가격이 떡락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얼마 전에 계속해서 시진핑 발언할 때 떡상을 하고 그 전에 떡락을 하고 했던 것들은 물론 세력이 조정을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 과정들이 부하내동파, 이제 소위 말하는 심약한 개미들 손에 아직까지 비트코인이나 XRP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나 XRP 200 얼마까지 내려올, 이제 가격이 짤 수 있을 때까지 짠 가격까지 내려올 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원에서 거의 반토막 날 수 있는 200원까지 짜면 더 짜질 수 있는 그런 부하내동파, 즉 이제 소심한 심약한 개미들이 그 물량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면에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소식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낳는 대신 나쁜 소식이라고 해도 별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XRP나 비트코인을 보면 거래량이 이제 점차 줄어가지고 점점 메말라가고 있죠. 그게
400원에서 짤만큼 짜가지고 거래량을 터트리고 짤만큼 짜서 이제는 거래량이 나올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감상, 제 느낌 촉상 이제는 뭐 여기서 180원을 가건 얼마를 더 훅 빠졌다가 온다고 해도 짤만큼 짰기 때문에 이제는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상승장 시점으로 와간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소심파 투자자들만 남게 된 상황이면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톨라니 그 달걀이라는 이제 굉장히 책에 나온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고점과 저점이 있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사이클인데 이게 사이클을 이제 달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는 하락 막바지 이제 보유자 감소 거래량이 줄면서 바보들까지 투매를 해서 소심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게 지금 XRP로 치면 뭐 200원 이렇게 보진 않고 거의 뭐 400원 500원 정도라고만 소심파들이 매수를 시작한 가격이라고 봐요. 저 역시도 그때부터 가격을 계속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 저점을 가고 매수를 하고 상승이 이제 전환이 되죠. 제가 이제 곧 맞이할 우리의 좋은 시그널인 상승장이 온다고 이제 상승 전환되는 이 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거래도 적게 일어나고 보유자도 소수예요. 그리고 군중은 역시나 무관심하고 소심파의 고독한 매수. 소득 주변에서는 다 관심 없고 지금 다 다우지수 관심 있고 막 부동산 관심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고독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고독한 소심파의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홀딩을 하고 상승이 강화되고 거래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보유자도 조금씩 늘어나요. 주가가 오르자 군중이 조금씩 접근을 하고 소심파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를 해요. 이 부분부터 뭐 5% 10%씩 이제 매도를 계속 걸어 놓겠죠. 그러면 뭐 한 이쯤에서 판다 그러면 당연히 원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고, 조금만 팔아도 이게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점 근처에 가요. 그러면 매도가 일어나는데 이제 세력들이 대부분 이때 털죠. 이때 터는데 상승이 이제 과열이 일어나고 거래량이 폭증을 해요. 정말 많은 군중이 뛰어들고 보유자들이 급증을 해요. 소심파는 이미 이때 샀던 소심파는 이때 전량 다 매도를 하고, 군중은 굉장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군중이라고 하면 부안해동파죠. 부안해동파가 엄청나게 흥분을 해서 뭐 비트코인 10억 가지야 이런 소리 외치면서, XRP 같은 경우는 뭐 10만원 XRP 뭐 100달러 가지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겠죠. 이게 대부분 지금의 우리를 비웃었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그런 거 왜 투자했다라는 사람들, 뭐 이런 이제 주변에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제 주변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없지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여기서 다 사주실 거예요. 이거 진짠가 보네 이러면서 여기서 다 사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 굉장한 희열을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하락 초기가 되면 거래량이 또 이제 감소가 일어나는, 보유자도 감소하고 군중이 흥분을 진정해요. 여기가 아닌가 본가 이러면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갔던 길이 아닌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미련 한 잔을 홀딩을 해요.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갔다가 뽕 빠지면서 하락 초기 이쯤 돼요. 그러다 한번 또 튀겨 올라요. 그래서 여기 좀 빠질 때, 이때쯤 미련한 자들은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를 해요. 아니야 비트코인은 10억을 갈 거야 이러면서 물타기를 해요. 자기 있는 돈 빚까지 땡겨서 물을 타요. 그러고서 하락이 강화가 돼요.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닌가 보다 하면서 여기 물타했던 사람들이 또 던지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 증가하고 보유자들이 줄면서 군중들이 이탈을 해요. 여기 또 바보들이 여기서 그나마 또 이제 정말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다시 가나 보다 하고 또 바보가 사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빼다가 한 2년 또 하락장을 하죠. 긴 터널에 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소심파들은 터널의 거의 끝자락이 와갈 때쯤에, 터널이 어디 끝인지 모르니까 대략 터널이 보여요. 그러면 터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터널 한 6개월인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난 분할로 터널에 들어가야지 하고 이때부터 다시 소심파는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잘못했다라고 할지언정 다음 사이클에서는 꼭 터널에 2년치 남은 터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6개월 터널 남았을 때쯤 쓱 들어가서 터널 껌껌한 것도 다시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빛도 보면서 그렇게 다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을
제 암호화폐 시장의 인사이트랑 이제 뭔가 믹스를 해서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까지만 맞추기로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기사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탑10 암호화폐를 $100씩 구매했을 경우 연간 성능 검증, 그러니까 그 초에 구매를 했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났을 거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뭐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45%의 수익률이고, 우리의 이제 애증의 코인이죠. XRP 마이너스 18%,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XRP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을 그래도 오랫동안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보다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방송을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 잘 이제 몇 번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XRP가 왜 XRP는 혼자 18% 떨어졌는가 라는 거에 대한 제 해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게요. XRP가 정말 호재가 많죠. 그리고 제일 실사용도 어떻게 보면 많고, 제일 어떻게 보면 실사용으로 가져올 시장 자체의 파이도 제일 크고, 어떻게 보면 확정된 시장이죠. 외환시장이라는 원대한 목표와 전 세계,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나 모든 자산 시장의 가치 이동을 브릿지로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 XRP 코인이죠. 그리고 호재도 정말 많고, 작년 대비해서 호재도 많이 나왔고, 근데 수혜일 때도 안 오르고, 오히려 가격이 다른 건 다 올랐는데, 거의 다 올랐죠. 올랐는데 얘만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반대로 호재는 제일 많아. 그리고 XRP 자체가 기관 매집형 차트를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계속 기다가 뻥 가고 바닥 계속. 이 기관 매집형 차트를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이고 있는 코인인데, 왜 이런 전형적인 차트 패턴을 보이면서 호재가 정말 많은가와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 제 스스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해답은 뭐냐면, XRP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호재도 많고, 누가 봐도 사기가 아니고, 물론 근데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XRP로 정말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신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정말 누가 봐도 기사도 정말 호재 기사도 많이 나오고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팩트잖아요. 그것도 많이 나오는데 가격은 떨어져요. 제 생각에 제 해답은 정말 이게 좋은데, 정말 이게 좋고 정말 이게 괜찮기 때문에 실존하고 실사용이나 앞으로 미래 암호화폐 시장이나 블록체인으로 세상을 바꿀 가능 무한 잠재력이 있고, 얼마 전에 12조 밸류의 투자를 받았던 이런 회사에서 나온 코인이에요. 정말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재에 따라서 다른 코인들처럼 뭐 체인링크나 뭐 500% 오르고 막 이랬죠. 그런 것들처럼 계속 좀 올라가면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모두는 다 XRP에 투자를 할 거라고 봐요. 당연히 그렇겠죠. 계속해서 가격이 좀 우상향을 하고, 올해 대비해서 뭐 지금 뭐 145% 아니면 그래도 한 30%라 20%라 올랐으면 당연히 여기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으니까, 좋은 암호화폐 호재도 많고 앞으로 미래를 바꿀 뭔가 창창하니까 가격을 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빼고 사기라고 나올 정도로 이걸 흔들어서 멘탈을 깨놔야 대중들이 여기 투자를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세력들이 이 코인으로 앞으로 대장주를 만들고 이걸로 뭔가 만들어 나갈 텐데, 이게 차트가 기관 매집형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이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차트예요. 이렇게 갔다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이렇게 푹 빠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는 거죠. 갔다가 올랐다가 $40까지 갔다 지금 요 정도죠. 거의 뭐 전에 40만원에서는 반톤보다 조금 위에 올라온 상태인데, XRP는 그냥 바닥이잖아요. 계속 오히려 지지부진에 더 빼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역발상 반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히려 XRP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정말 부연성면도 많고 지금 혀도 꼬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정말 진을 빼잖아요. 기관 매집형 차트를 그냥 바닥 그냥 2년 가다가 뻥, 2년 뻥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뭔가의 유동성이나 뭔가의 대중들한테 가격으로서의 눈길을 끌면 안 돼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눈길을 끌면 여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세력들이 이끌어 나갈 방향성 자체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기관들이 대부분 이 물량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사실 제도권 풀리면 법 제도에서 XRP를 지금 독일에서나 볼커를 폴 볼커 아저씨의 이제 미국에서 풀죠. 은행지 이제 제도권 완화하면 독일도 그렇고 암호화폐들 이제 보유할 수 있잖아요. 독일은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은행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수수료 반값에 할 수 있는데 이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재무제표상 이제 투자자산으로 잡힌다고 하면 가격이 오르면 은행은 수수료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데 투자 자산 가치도 막 몇 배씩 올라. 이거 안 갖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럼 너도 나도 갖고 있을 텐데 수량은 1000억이에요. 지금 이제 반 풀렸는데 이 물량 자체를 개인들이 차트를 이렇게가 아니라 기관 매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이 코인이 변동성도 있고 좀 괜찮네라는 해서 갖고 있게끔 하면 물량을 나눠 가져가지고 뭔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매집형 차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버벅대면서 부연 설명을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기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제 머리를 띵 친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왜 기관 매집형 차트를 보이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물론 세력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XRP가 만드는 가치가 많고 실제 호재가 너무 많이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관 매집형 차트를 해야만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들 이더리움 36%, 비케 77% 올랐고, 이오스 30% 올랐고, 스텔라 XRP 사촌이죠. 얘는 더 빠졌어요. 심지어 40%. 물량 반 소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빠졌죠. 그래서 스텔라와 니플만 지금 이 지경인데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 잭도시의 캐시앱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확충. 그래서 스퀘어가 운영하고 있는 송금앱 캐시앱에서 자동 투자나 BTC 선물 등의 신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한다. 이제 트위터 CEO가 굉장히 비트코인 찬양자죠. 그래서 지금 자신 플랫폼 자체에다가 스퀘어가 운영하고 있는 송금앱에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캐시앱은 월간 1500만 명 이상 활성 사용자가 있는 꽤 많이 사용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용한다고 하니까 XRP가 머니그램에서 이용되는 것처럼 이제 송금 앱에서 비트코인 이제 거래 서비스를 확충한다라고 하니까 점점 이제 대중에 이제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XRP가 왜 가격이 그래야만 했는지, 왜 기관 매집형 차트로 이렇게 바닥을 2년간 기다가 뻥 하고 하는 차트를 해야만 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힘을 기르셔서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이잖아요. 12월 이제 말인데 2019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오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수익을 보셨는지 아니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익을 잘 보지 못하셨다고 하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국에는 사이클은 늘 반복하게 돼 있어요. 아까 앙드레 코스톨란이 여기도 보면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은 늘 존재해요. 자연에도 사이클이 존재하고 이제 계절이란 게 존재하고 지구도 돌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인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더 사이클 자체가 과도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시장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 그러면 또 고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다만 불안하지 않으면서 노력도 안 하는 것은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시기만 하고 노력 안 하시는 분이 되지 마시고 불안해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는, 그러니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라 그러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거나 내가 어떤 매도 계획을 가질 건지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의 매도하고 나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번 상승장에선 떠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계획을 꼭 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